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 이필밤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시며 편한 밤 되세요. 산신령의 곶감. 노루골 마을은 산 아래 작은 분지에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령 100년도 넘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그곳에는 만수와 복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감나무와 함께 평생을 보냈습니다. 처음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이 30살 무렵이었으니 이제 6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농사도 지었고 장사도 해봤지만 결국 남은 것은 이 감나무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복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부지런했고 계산이 빨랐으며 늘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만수 영감, 올해는 감이 정말 잘 익었어요. 복실이 마당에 펼쳐진 곶감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황빛 곶감들이 처마 밑 마루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유난히 많이 열렸소. 이제는 이걸 팔아서 겨울을 넉넉히 보낼 수 있겠어요. 복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에 내다 팔면 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장터 사람들이 우리 곶감 맛을 아니까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지마다 매달린 감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복실. 만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 알쯤은 산신령께 드려야 하지 않겠소? 복실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산신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왔잖소. 첫 수확은 산에 올리는 게 도리라고. 아이고, 그런 옛날 이야기를 지금도 믿으세요? 복실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키운 건데 왜 산에 갖다 놓아요? 우리가 먹고 팔아야지.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뒤로 산이 보였습니다. 높고 푸른 산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실은 곶감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정확히 세었습니다. 모두 합쳐 108개였습니다. 이 정도면 장에 내다 팔아도 되겠어요. 복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보름달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참 밝구만. 그러게요. 이런 밤엔 산짐승들도 내려올 텐데. 복실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문단속 잘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췄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감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루에 달린 곶감 사이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했습니다. 그림자는 곶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감나무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실은 일찍 일어나 곶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장에 내다 팔 것들을 골라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복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수 영감, 여기 좀 나와보세요. 만수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시오? 곶감이 하나 없어졌어요. 복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마루를 살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108개를 세었는데 지금은 107개밖에 없어요. 만수는 천천히 마루를 둘러보았습니다. 산짐승이 물고 갔나 보오. 산짐승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와요? 밤에는 이것저것 내려오지 않소. 복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녀는 마당을 살피고 울타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 위로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실. 왜요? 혹시 산신령께서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복실은 황당하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이 귀한 걸 누가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녀는 다시 곶감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위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실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곶감 한 알이 없어진 것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마루로 나가 곶감을 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107개. 분명 어제는 108개였는데 말입니다. 만수 영감은 정말 산신령이 가져갔다고 믿는 건가요? 복실이 저녁 식사를 차리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 나이에 그런 미신을 믿다니. 복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곶감 생각만 났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뒤척였습니다. 잠이 안 오시오? 만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감 때문이요? 그것도 그렇지만 뭔가 이상해요. 복실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이 또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만큼이나 환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당에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안개라니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만수 영감, 저기 좀 보세요. 만수도 일어나 창가로 왔습니다. 안개가 꼈구만. 이상하지 않아요? 가을에 안개가 이렇게 짙게 낄 리가 없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감나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무가 평소보다 더 크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잎이 떨어져요. 복실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잎들이 떨어질 때마다 그의 가슴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은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복실은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감나무 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푸르렀던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만수 영감, 나무 좀 보세요. 만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오. 올해는 아직 추위가 오지도 않았는데 혹시 나무가 병이 든 건 아닐까요? 글쎄요. 만수는 나무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나무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때 복실이 물독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물독에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은데도 안개가 있네요. 만수가 물독에 다가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계속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정말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복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실은 다시 곶감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없어진 것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곶감은 그대로였습니다. 휴, 다행이에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렀습니다.
밤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 영감 들려요? 뭐가 말이요? 저 소리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남의 것을 지키기 전에 내 마음을 지켜라. 복실은 몸을 떨었습니다. 만수 영감, 저거 사람 목소리 같아요. 나도 들렸소. 만수는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그림자 같은 것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형체는 아니었습니다. 산신령이요.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소. 첫 수확은 산에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애써 키운 거잖아요. 그래도 산의 기운으로 자란 거요. 산이 허락해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법이요. 복실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밤새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바람 소리였고 때로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욕심을 버려라. 복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 영감. 왜 그러시오? 혹시 당신이 그 감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만수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소? 모르죠. 당신은 산신령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혹시 몰래 산에 갖다 놓은 건 아닌가 해서요. 복실, 나를 못 믿겠소? 복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다 이상해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때 무성했던 나무가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산신령께서 노하신 게 분명하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산 쪽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이 생길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복실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곶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빛으로 빛나는 곶감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인 걸까? 복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산 전체에 안개가 깔렸습니다. 짙은 안개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복실은 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곶감을 팔아야 해요. 그녀는 광주리에 곶감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복실, 오늘은 가지 마시오. 만수가 말했습니다. 왜요? 날씨가 이상하오. 안개도 짙고 바람도 차갑소. 그래도 가야 해요. 이걸 팔아야 겨울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복실은 광주리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을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 발자국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복실은 몇 걸음 더 나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복실, 들어오시오. 만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복실은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 안개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산이 노한 거요. 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산이 노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보시오. 나무도 저렇게 되고 안개도 거치지 않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복실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오후가 되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집안도 어두웠습니다.
등불을 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만수는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가득했습니다. 복실. 네. 동물들이 사라졌소. 네. 복실이 놀라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참새도 오고 까치도 왔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소. 개구리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복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렸을 새소리, 벌레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동물들은 위험을 미리 느끼는 법이요. 복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험이라니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은 밥과 김치뿐이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수 영감. 복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그러시오? 미안해요. 뭐가 말이오?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감 한 알쯤은 산에 올렸어야 했는데. 복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소. 만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복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콰르릉. 집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어머! 복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수가 황급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안개로 뒤덮여 회색빛이었는데 이제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 순간 마당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복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감나무 뒤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소용돌이치듯 모여들더니 하나의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형체였습니다. 키는 나무만큼 컸습니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두 개의 눈이 집을 향해 빛났습니다. 산신령이요. 만수가 외쳤습니다. 어서 나가서 절을 올려야 하오. 싫어요. 무서워요. 복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내려가 감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용서하십시오. 만수가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의 것을 훔쳤느냐?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훔쳤단 말씀이십니까? 산의 기운으로 자란 열매를 모두 내 것이라 여겼구나. 하지만 저희가 심고 가꾼 나무입니다. 나무는 땅에서 자라고 땅은 산의 일부이며 산은 하늘과 이어져 있느니라. 그 모든 것에 은혜를 잊고 오직 내 욕심만 채우려 했구나.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만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복실이 울부짖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저 아낀 것뿐이에요.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가 겨울을 나려면 이 곶감이 필요했어요. 산신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끼는 것과 욕심내는 것은 다르니라.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복실이 물었습니다. 아끼는 마음은 나누어도 줄지 않지만 욕심은 가져도 채워지지 않느니라. 산신령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게 울렸습니다. 너희는 감 하나를 아까워했지만 정작 서로를 의심했구나. 탐욕은 훔친 것보다 무겁느니라. 만수와 복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는데도 말입니다. 산신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산신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로다. 산신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만수는 복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실 미안하오. 아니에요 만수 영감.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산신령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탐욕의 끝을 보게 하리라. 산신령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놓지 마시오 복실. 만수 영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천둥 소리도 그쳤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산신령은 여전히 감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수와 복실은 서로를 껴안은 채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복실. 만수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만수 영감 몸이 이상해요. 복실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에 숨이 멎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만수가 자신의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복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도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끝부터 회색빛이 퍼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는 돌이 되느니라.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오직 바람과 비만을 맞으리라. 산신령님. 복실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요. 하지만 산신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느니라. 욕심은 마음을 돌로 만들고 돌이 된 마음은 몸도 돌로 만드는 법이니라. 만수의 다리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복실의 허리도 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복실. 만수가 애타게 불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아니에요 만수 영감. 복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제가 감을 아까워한 거예요.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였소. 나도 당신을 의심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돌로 변해가는 와중에도 그들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만수 영감. 왜 그러시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좋았어요. 복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이 작은 감나무 아래서 평생을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만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복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소 복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날들이 제일 행복했소. 비록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소. 회색빛이 그들의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팔이 굳어지고 어깨가 돌이 되고 목이 딱딱해졌습니다. 만수 영감 사랑했어요. 복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했소 복실.
만수도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도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입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이 되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로를 껴안은 두 개의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그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슬픔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구나. 산신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해 결국 모든 것을 잃는구나.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감나무를 감쌌습니다. 나무가지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이었습니다. 주황빛 감 한 알이 가지 끝에 매달렸습니다. 산신령은 그 감을 조심스럽게 따서 두 개의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감은 두 사람의 마지막 계절이로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탐욕으로 잃었지만 사랑으로 기억되리라.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와 복실은 서로를 껴안은 채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차갑고 딱딱한 돌이었지만 그 모습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희의 사랑만은 기억하리라. 그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산신령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개도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로를 껴안은 두 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돌 위에는 주황빛 감 한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개의 돌도 노을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이 돌 위에 감을 비췄습니다. 감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습니다. 만수야 복실아.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감나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개의 돌이 서로를 껴안은 채 영원히 그곳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껴안은 채였습니다.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노루골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감나무 아래의 두 개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돌은 원래부터 있던 건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개의 돌 사이에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작은 감나무 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것 좀 봐. 돌 틈에서 나무가 자라네. 신기한 일이야. 싹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어른 키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그 나무에 감이 열렸습니다.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감을 따서 먹어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달 수가 있나? 그 감은 세상 어느 감보다 달았습니다. 입에 넣으면 꿀처럼 녹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돌감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돌 사이에서 자란 감나무니까 말이야. 해마다 그 나무에는 유난히 단감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을 먹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네. 그러게.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야.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이 나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노인은 오래전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만수 영감과 복실 할멈.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분들이 살던 곳이었지. 노인은 두 개의 돌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돌은 서로를 껴안은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수 영감님, 복실 할멈, 그대들이십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분들이 이 나무가 되신 거구나. 그날부터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곳에 살았던 만수와 복실 부부의 이야기를, 감 하나를 아까워하다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이야기를, 서로를 의심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을 맺은 이야기를. 그래서 이 나무를 돌감나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돌이 된 부부의 나무라고 불러야 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럼 이 감은 그분들의 사랑이 열매를 맺은 거지. 그날 이후 사람들은 감을 따기 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만수 영감님, 복실 할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첫 감 한 알은 산에 올렸습니다. 이 한 알은 산신령께 드립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감도 더욱 많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을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한 알씩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이웃끼리 나눠야지요. 마을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소리 들려? 무슨 소리? 바람 소리 같은데 뭔가 말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무가지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요, 감 따다 놓았는가? 복실아, 한 알은 산신령께 드리세. 젊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어? 응, 들었어. 두 사람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나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지금도 서로를 부르고 계시는 거야. 그러게. 죽어서도 함께 계시네. 젊은 부부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어. 응. 평생 함께. 그들은 나무 앞에서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해마다 돌감나무에는 달콤한 감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을 먹으며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탐욕보다 나눔이 중요하지.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해. 무엇보다 사랑이 제일 소중한 거야. 어느 가을날 산 위에서 누군가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이었습니다. 그는 돌감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탐욕은 돌이 되지만 사랑은 나무로 남는구나. 산신령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만수야, 복실아. 너희는 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축복도 받았느니라. 그는 손을 들어 나무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있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두 개의 돌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나무 아래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정말 좋아. 응.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산신령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잘 있거라, 만수야, 복실아.
너희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니라.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돌감나무도 노을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두 개의 돌은 여전히 서로를 껴안은 채였습니다. 그 위로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웠소, 복실. 나도 고마웠어요, 만수 영감. 다음 생에도 함께 하시겠소? 물론이에요. 영원히 함께요.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노루골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돌감나무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영원한 함께함으로. 그것이 만수와 복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벌을 받았지만 축복도 받은 이야기. 죽음으로 끝났지만 영원으로 이어진 이야기. 돌감나무의 전설은 그렇게 마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나무는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